예, 안녕하세요. CNA 논술 대치본원의 여성원장입니다. 줌 학부모 설명회 오늘은 7월 여름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준비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줌 설명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일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현 초육 학생들 대상으로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 안내를 좀 따로 드렸습니다. 어, 뭐긴 장마가 좀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전국 CNA 논술 각 배움터별로 대면 학부모 설명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치본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초등부 프로그램 그리고 목요일에 중등부 프로그램 직접 학원에 오셔서 함께 설명 듣고 얘기 나누실 수 있는 행사 자료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중등부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좀 첫 번째 기준은 현 고1 학생들부터 이제 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의 주요 변경 사항들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3, 고2 친구들이 보는 수능과 다르게 고1 친구들부터의 수능은 소위 통합 수능 체제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별 선택 기준들이 이제는 다 통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1교시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 45문제, 2점짜리, 3점짜리 구성이 되어 있고 80분 동안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은 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데 예전 수능 체제에서는 뭐 화법과 작문이나 내지는 언어와 매체 이런 식의 뭐 선택 과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1부터는 그런 선택이 없이 모두 같은 국어 문제를 푸는 거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원, 수투 공통과정이 이제 대수 미적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까지만 수능 수학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 수학 범위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변화가 큰 사회와 과학 영역에서 기존에는 뭐 9개의 사회탐구 영역 과목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뭐 물화생지 원투에서 8개 과학탐구 과목 중에 또 선택을 하는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응시하게 돼서 시간도 좀 늘어납니다. 기존에 30분이었던 응시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게 되고 20문제가 이제 25문제로 늘어나고 또 점수도 1.5점, 2점, 2.5점 이렇게 배점이 소수점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미리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도 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45문제를 모두 16페이지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각종 이제 자료들과 더불어서 이제 고3 때 보게 될 예시 문항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 문항이 나왔으니까 중학생들이 빨리 수능 국어, 수능 통합사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어떤 방향에 맞춰서 뭐 공교육 과정에 이제 고교학점제 변화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 내에서도 뭐 다른 공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국어나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에 있어서의 독서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은 현재 중일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들 교과서가 다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지식 중심의 현재였다면 요번에 새로 바뀐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이제 역량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대 2028 전형계획 안에서도 보면은 뭐 교과 역량 평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뭐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비판적인 이해와 창의적인 표현, 또 복잡한 능력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개정교육 과정의 취지를 좀 감안해서 기존에 저희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이어지는 CNA 독서토론 논술 프로그램의 워크북 흐름들을 보면은 어휘 문제에서부터 독해와 토익 토론, 그리고 논술로 이제 흐름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과정에서는 내신 다지기 문제하고 수행평가 다지기 문제를 좀 추가를 해서 내신 대비와 수행평가 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제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중등까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작품 전체를 좀 읽어나가는 흐름입니다. 문학, 비문학을 구분한다면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서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장면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문학 작품은 일부만 읽어서 그 깊이를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전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전문을 읽는 이런 식의 활동들이 좀 필요할 거고 특히 우리 학생이 중학교 어디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특정 출판사 교재를 채택하게 되는데 CNA 교과서 소설 다보기나 시 다보기, 수필 다보기, 그리고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이런 식의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10종 출판사에 실린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망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백컬 과정들은 현재 이제 초육 친구들 논어 수업도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단행본 책들 보고 있는데 진로와 자기 탐색과 관련된 책들도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파트, 문화예술 파트의 비문학 도서들을 읽은 다음에 고전 소설 그리고 이제 수필과 시 같은 새로운 어떤 장르들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특히 이제 단편 소설 모음이라고 해서 문학 작품들을 쭉 보는 흐름들이 잡혀 있습니다. 베스트 컬렉션 후반부에는 이제 사회과나 지리과 그리고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생태 환경이라든가 언어 매체, 사회 문화와 생활 건강 같은 다양한 비문학 주제들을 다루게 됨으로써 중학교 준비가 되는 그런 독서 흐름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중1, 2, 3 전체 흐름들을 보면은 크게는 문학과 비문학 도서들이 균형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 독서에서는 사실 7대 3, 6대 4, 사실 5대 5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대부분 이제 문학 작품들을 독서의 중심으로 놓게 되어 있는데 5학년 한국사라든가 6학년 세계사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비문학의 시각들을 좀 넓혀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중1 친구들은 아직 자유학기제 시험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베스트 컬렉션 끝나고 나서 보통 3월 달이 학교에 과학의 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 관련된 도서들 그래서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변화를 담은 책들도 매년 좀 변경을 하고 있고 프랑켄슈타인처럼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런 책들도 과학 파트에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1 친구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뉴베리상이라든가 창비 청소년 문학상 같은 다양한 수상작 컬렉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로버라든가 아몬드, 기억 전달자, 리버보이 같은 중학생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좀 명작들을 읽어나가는 흐름들을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 중일 과정에서는 중일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주로 본다면 중일에서는 또 중이, 중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소설 다보기 흐름들이 2권, 3권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소년이 그랬다, 토요일의 심리클럽,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같은 보통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이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학교 교과에서도 지금도 도덕 교과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고루한 느낌보다는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어떤 윤리적 태도라든가 특히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그래서 요 7월에 보게 되는 통합사회 관련된 워크북은 후반부에 다시 워크북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업해 나가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핵무기와 국제정치 이렇게 이제 선정도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세상을 보는 눈 뉴스툰 1권의 동아시아 편으로 이제 선정도서가 바뀌기는 했고요. 그 여름에 이제 지킬 하이드, 오헨리 단편, 카프카의 변신이나 모파상 단편 같은 세계 명작 문학들 작품을 보는 또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이 학기로 들어가서는 정치 경제에 관련된 비문학 도서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 이제 박시전, 심청전, 흥부전, 또 박지원의 한문 소설들 같은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로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비문학 글들을 좀 정리해 놓은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저희는 국교토라고 부르는 과정들인데 준비되어 있고, 중2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역시 교과서 소설 다보기 1권, 2권, 3권 시리즈들이 순차적으로 편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파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쁜 과학자들, 종의 기원과 더불어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중2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기간에 정규 수업들을 이제 휴강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신 대비 수업으로 시인을 만나다 또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처럼 시나 이제 문법 파트들을 정규 워크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배움터도 있고요. 또 배움터 특성에 따라서 특정 학교들의 출판사들을 따로 묶어서 내신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순서가 좀 중2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회문화 파트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책들을 보게 되고, 아마 요즘 중2 친구들이 아마 악큐정전, 또 모파상단편, 동물농장과 파리대왕 같은 이런 좀 세계 명작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분량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좀 높은 이런 책들을 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1에 이어서 중2에서도 수상작 컬렉션 준비를 해서 헤르바네스의 데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런 작품들도 중2 정도에서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2 친구들하고 문해력 관련된 특별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인데 소위 이제 현대인의 집중력 관련된 어떤 문제들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책 읽고 토의 토론해보는 순서를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20년 전 처음 대치동 왔을 때에도 민사고 대원외고 친구들하고 했던 수업인데 논리는 나의 힘이란 책이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의 기본 개념, 또 올바른 논증, 특히 이제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처럼 뭐 수능 국어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청소년 시기에 어떤 명제라든가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 나가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좀 더 논리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책이고 책이 워낙 좀 두꺼운 책이어서 3주에 걸쳐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뭐 리트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추론 문제에서 이런 논리 과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2 하반기로 가서는 다양한 정치 국제 이슈들이라든가 경제학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과 문화예술 관련된 문학 비문학 책들 중에서도 비문학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CNA 마지막 중3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1월 달에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또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책들을 한 주 내지는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좀 읽어봤고요. 특히 이제 환경이나 인권 정치 관련된 책들은 매년 좀 시의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재작년에는 이제 빌 게이츠 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좀 견해가 다른 작가들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들 보고 있고 그다음 올해는 이제 법의 이유나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같이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수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소설 다보기 4권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수능에서 다뤘던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3 친구들하고 음,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라든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또 이상의 날개 같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창 시절에 다 접해보셨던 뭐 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 한국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시대별 내지는 주제별로 엮어서 읽어나가는 활동들이 교과서 소설들을 이렇게 엮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치 기준으로는 지금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유명한 불안 세대 신간 도서를 가지고 또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는 경제 파트하고 그다음에 한국문학에서 난소공 해서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여서 예비고일 친구들이 고등학교 준비하면서 꼭 읽어야 하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준비를 했는데 특히 오늘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1주차 워크북 관련돼서 중3 고1 수준에서 준비해야 될 문해력의 기본 토대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3 예비고일에서는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리즈 하고
찬란한 멸종이나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작년에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두툼한 책을 두 주 정도에 나눠가지고 살펴보는 이런 흐름 잡혀 있고, 수능 연계 문학과 뭐 통계학,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또 의학 분야 관련된 보건 의료 자료들, 그리고 장편 문학까지 이렇게 예비 고1까지의 흐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중1 친구들이 지금 7월에 준비되어 있는 책이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1 정도면은 일주일에 한 100페이지 정도면 아주 뭐 딱 적절하고 한 200페이지 정도면은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책을 좀 두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개정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 이론들을 핵심으로 담고 있고 특히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등 독서를 준비하면서 뭐책 제목과 읽은 날짜, 그리고 책의 주제와 핵심 문제들, 그다음에 나만의 키워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앞에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본인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메모해 나가는 이런 습관들 좀 필요할 거고요. 특히 인상 깊은 구절 부분들은 뭐 검색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책의 어느 페이지든지 이렇게 펼쳐서 몇 줄 정리하는 작업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좀 소비하면서 끙끙끙끙 거리는 친구가 있어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되는 건 인상 깊은 구절이 아니라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니까 5번과 6번을 좀 연결해서 본인이 해당 구절을 왜 인상 깊게 읽었는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추가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특히 요즘은 서평 자료에서 책에 대한 질문 만들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 창의적으로 읽어나가기 위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수행 평가에서 책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봐라. 미리 연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독서가 같은 저자의 다른 책, 내지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시각, 이렇게 해서 추가 독서 계획들을 항상 좀 정리해 주게 되면은, 독서의 흐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이제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독서 기록 과정들을 꾸준히 누적을 좀 해놓으면서 좀 무난하게 발표할 수 있고 면접 상황에서도 티키타카가 가능한 그런 책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선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CNA 워크북 앞부분에는 도와줄까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100여 페이지 읽었다 치고 해당 책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라고 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정도로 중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탑재한 다음에 책에 있는 어휘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빈칸들을 위에 있는 보기에서 채워 넣고 또 관련된 예문들을 또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어휘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 진행이 됩니다. 또 중학교 비문학 도서들을 보면은 뭐 사회화라든가 뭐 오리엔탈리즘 같은 주요 책 제목이라든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고3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의 맥락들을 숙제로도 해오고 수업 내에서 또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서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자, 파죽지세, 팔방미인, 연목구어라, 수어지교, 천편일률, 뭐 여전히 사자성어, 한자성어들이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내신 국어나 독해 과정에서 이런 사자성어들의 함의 내지는 유래와 연원까지 잘 알게 되면은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5개씩 챙겨 나가는 것도 누적이 되면 좀 큰 의미가 있겠죠. 자, 잘 읽은 이 파트는 학생들이 책을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설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빈칸에 들어갈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CNA 숙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책 읽는 과정이 있고 워크북 숙제를 하면서 다시 또 책을 뒤적뒤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뭐 베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읽었던 책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워크북 잘 읽었니 숙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이런 활동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질문,
뭐 이유를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가 모두 활용됐는가 이렇게 주어진 질문에 맞게 서술해 나가는 능력들이 서술형, 논술형에서 감점당하지 않고 루브릭 채점 기준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주어진 어떤 문화의 사례들, 조장이라는 사례를 놓고서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을까? 뭐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이 질문에 맞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자리건이 파트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OX 퍼즐까지를 포함해서 100여 페이지 책 할당 분량들을 정확히 읽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게 되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워크북 맥락들을 성실한 친구들은 뭐 형광펜, 밑줄 이렇게 메모 같은 걸 해오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따로 해놔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내지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CNA 수업은 앞에 잘 읽었니 파트에 이어서 말해볼까 파트 스텝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수시 면접 문제라든가 MMI 의대 면접 문제들 보면 이렇게 가제시문, 나제시문 이렇게 보통 A4 한 장 정도의 제시문을 주게 되는데 해당 제시문에서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문화와 광의 넓은 의미의 문화를 정리하는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일종의 좀 요약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특히 제시문을 참고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로의 각각의 사례들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고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이유를 설명해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하브루타식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 문제는 제시문이 좀 긴 제시문이 출제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주요 개념들, 문화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과 예시를 각각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3 곱하기 3 행렬로 9개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이런 활동들이라서 최근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에서도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이런 활동들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문화상대주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찬반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사례들이 학생들마다 문화상대주의로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지 아니면 선을 넘었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인지에 대한 토의 토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좀 다면사고적인 반론을 생각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수업에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제시문이 좀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가와 나원, 나투, 다라, 가나다라 풀 버전이죠. 그래서 A4 2장 정도 되는 긴 제시문들을 여러 개 주고서 각각의 성인식의 의미는 뭐고 역할은 뭐다. 또 각각의 이러한 이유를 서술해보고 역할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답해봐라. 그래서 개인을 위한 통과 의례인지 사회를 위한 통합 장치인지 그래서 어떤 개인과 사회라는 큰 축의 설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배우게 되다 보면은 뭐 명목론과 실제론이라든가 뭐 갈등론과 기능론 같은 다양한 좀 사회과학, 사회학에 대한 여러 탐구 이론들을 미리 좀 접하는 이런 과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마지막에는 토론해봐 시간과 논술해봐 시간이 있는데, 요번에 워크북 만든 선생님들이 좀 문화인류학 내지는 문화상대주의 관련돼서 좀 재밌는 토론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해서 바른 젓가락질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주제를 토론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토론은 주제에 대한 쟁점들, 이슈가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문화적 예절로 봐야 될 것인지 개인마다의 어떤 개성과 자유로 판단할 것인지 또 바른 젓가락질이 실제로 실용성은 있는 건지 또 이런 식의 젓가락질 교육이 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간섭으로 바라볼 문제인지 그래서 다양한 제시문들을 좀 활용하고 특히 이번 기회에 다양한 젓가락질 방식이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또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바른 젓가락 사용법도 중1이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익혀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토론 준비편은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쟁점이 이제 하나, 둘, 셋 설정이 돼 있고 해당 쟁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토론 준비표에 이 근거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 논리적 사고와
말하기, 글쓰기 아주 기본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요. 토론 일지는 보통 뭐 4대4, 3대3, 뭐 5대5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입론 발표자, 본인 팀과 상대방 팀, 또 교차조사, 질의응답의 내용들, 반박의 핵심, 최종 변론을 해서 담아야 될 내용들. 요거는 뭐 미리 준비한다기보다는 실제 토론 과정에서 팀별로 나누어 작전 타임 시간이라든가 토론 준비 시간, 실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메모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토론에 이어서 인간 생명성과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종교나 풍습까지 용납해야 할지 바로 이 문화상대주의와 관련된 견해에 대한 논술 파트가 되어 있어서 옆에 메모도 좀 하고 그다음에 원고지 쓰기에서 간단한 개요짜기를 통해서 짧게는 400자, 길게는 한 800자 정도의 논술 연습을 하고 또 쓰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단락을 잘 못 나눴거나 뭐 첨삭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시 쓰기 활동이라든가 다른 주제의 글쓰기까지 준비하기 위한 원고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중2 친구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놀리는 나인과 더불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새로 선정이 됐는데요. 중3에서는 이제 불안세대라는 책이 이제 비슷한 장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뭐 자기계발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은 이제 생활의 피로감, 집중력의 결여, 또 번아웃 증후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서 최근 이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등의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중독 사회에서의 필요한 디지털 디톡스와 관련된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3 수능에서도 요 정도 분량이 가장 긴 비문학 분량이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단락별로 넘버링을 해 나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이나 중요한 주장들에 대해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 함께 수업에서 안내가 되고요. 역시 중2도 책에 들어갈 어휘들, 빈칸 채우기, 중요한 개념들 연결하기, 그다음에 이제 사자성어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책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떤 답을 내렸는지 또 멀티태스킹 같은 해당 책에서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과 그렇지 않은 설명,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찾아 나가고 특히 이제 글쓴이가 인터뷰 과정에서 보여준 비유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빈칸 채우기, 문장 채우기 이렇게 해서 책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독서록으로 정리해 나가는 활동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구글 얘기부터 해서 다양한 집중력 향상 비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 정리해 나가면서 본인의 실천까지도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말해볼까 1, 2, 3에서 중1에 비하면은 제시문이 좀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정 도서에서 제시문들을 발췌하는 경우들, 특히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별도로 각주 처리를 해서 어휘력의 근본적인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뭐 무한 스크롤, 감시자본주의, 부정편향, 뭐 알듯 말듯한 용어들인데 핵심 개념들을 데피니션 정의해주고 여기에 본인 경험까지 담아서 함께 발표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여러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는 이런 활동들이고요. 독서와 관련된 뭐좀 강조점인데 이 내용들도 뭐 수능 국어의 이제 독서의 중요성에서 늘 출제가 되는 파트와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과 독서의 장점, 특히 본인의 독서 습관에 대한 어떤 점검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고 최신 뇌과학에서 읽는 과정이 뇌를 재창조하는 과정이다라는 내용까지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번에서는 집중력 되찾기 관련해서 가나다라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해결책의 키워드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한번 적용해봐라. 이런 식 활동들이 진행이 됐고, 책과 관련된 토의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이제 최근 전자기기 관련된 디지털 컨텐츠 중독 문제, 또 몰입 방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점수를 좀 확인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친구들과도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실제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실천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고요. 특히 이런 활동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에 대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술의 발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의 또 나의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가 700자 내외, 뭐 많으면 한 800자, 적으면 한 600자 정도로 해서 1시간 50분 정도 안에 이제 써나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내에서도 글자 수 플러스 마이너스 좀 조정을 해서 메모한 다음에 원고지에 써나가는 이런 활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마지막 중3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요것도 책이 좀 두꺼워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에 이어서 앞부분에 경제학 관련된 주요 학자들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으로도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이래로의 경제학의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자들, 더 나아가서는 뭐 신고전학파까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파들.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 자체가 책 전반부에 다양한 경제학 학파들이 있다라는 걸 일종의 좀 뭐 요리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학파들의 특징들을 이제 도표 형식으로 예쁘게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뭐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책에서 내지는 이 워크북에서 안내하고 있는 학파의 이름들, 해당 학자들 정도는 친숙하게 이해해 두는 최종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대공황 이래로의 케인즈 학파, 그리고 최근 이제 시카고 학파와 뭐 신자유주의까지 해서 뭐 밀턴 프리드먼이라든가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통합 사회에서도 계속 좀 언급이 되는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3 자리건이 파트에서는 단원별 안내를 좀 새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별 핵심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힌트이자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도움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해당 학파들에 대한 정리 과정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해당 학파와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각각 이제 경제 주체들에 대한 빈칸 채우기, 더 나아가서는 통합 사회 교과까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객관식 형태로도 좀 풀어보는 문제를 한 네다섯 문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보기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사회나 과학이 선택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이 필수기 때문에 중3에서 선정 도서들을 이렇게 객관식 문제와 연관시켜서 활동해보는 작업들 진행이 되고, 특히 수능형 독해라고 해서 뭐 배움터마다 수능 문제들에 대한 부교재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CNA 워크북 내에서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책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유동성 함정이라고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독해해보고 문제 1, 2, 3 좀 풀어보는 이런 방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서의 내용들을 통합사회와 수능 국어에 바뀐 취재와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워크북 중3 활동들 좀 보시면 좋겠고, 뭐 다들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고등학교 진학 전에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메모하고 차이점을 파악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렇게 좀 패키지로 개념들을 연결해 놓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중3 스텝 1번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로의 경제학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어서 주어진 서술 형태들 한 다섯, 여섯 줄에 걸쳐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서술형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당대의 문제와 대안, 일종의 좀 크리티시즘 앤드 얼터너티브에서 학생들한테는 이게 바로 CNA다. 그래서 문제점, 비판 지점과 대안 찾아 나가기 이런 식의 활동들 진행할 거고, 다들 뭐 20세기 불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19세기 이래로의 소위 이제 롱 디프레션, 장기 불황 관련된 이런 역사 개념들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등학교 사회나 국어 교과에 도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의 항목별 비중이라든가 소득 계층별 지수, 각종 이제 막대 그래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우리 학생이 주어진 제시문과 연계를 시켜서 각각의 그래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자료를 해석해보고 이 자료가 앞에 어떤 논리와 연결되는지, 그래서 성균관대 인문논술 유형에서 보면은 자료 해석 글쓰기와 분류 글쓰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연습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스텝에서는 다양한 경제 사조를 언급해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심리학자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데니얼 카너먼에 대한 추가 제시문들을 통해서 각각의 경제학의 칵테일이라고 장하준 교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제시문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 또 경제학이 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지, 또 다양한 지적 다양성의 측면과 학문적 교류의 중요성,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 토론 주제로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컸으니까 정부의 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그러니까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다루는 교과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민간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으로 좀 더 예각화시켜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된 가계대출 억제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다양한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역할. 그래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찬성, 반대팀 나누어서 토의 토론 진행을 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관련된 주어진 뭐 독점 시장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등등등의 사례를 분석해봐라. 그리고 다와 같은 공정거래법과 같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해봐라. 그래서 뭐 길지 않은 글쓰기인데 전반부 분석 400자, 후반부 또 추가 분석 400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어떤 소신을 펼친다기보다 주어진 제시문을 요리 재료로 삼아서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레서피에 따라서 서술형, 논술형, 채점 기준에 맞는 글쓰기를 해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원고지에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예비 중1부터 중3까지가 굉장히 좀 긴 흐름이 되는데요. 그 흐름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서 수준들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뭐 중학교 과정에서 읽은 책들을 가지고서 고등학교 수행평가라든가 다양한 내신 대비해서 좀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꾸준한 독서의 좀 활용법이 좀 높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1, 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에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직전 보충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좀 바쁜데, 국어 정도는 뭐 학원을 이용하더라도 좀 최소한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국어 시험에 대해서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객관식 문제풀이는 여전히도 가장 상수가 될 텐데, 중학교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책들을 깊이 읽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좀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녹화 마치겠습니다.